세택의 이태호라고 합니다. 저희들 회사는 전력 품질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절감이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감시 시스템으로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든가 고주파 필터 관련 것들을 생산해서 납품하는 회사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절전용 마그네트입니다. 마그네트라는 제품이 아시다시피 컨택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온오프를 할 수 있는, 제어 장치를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많이 쓰이는 데는 거의 플랜트 공장이나 일반 건물 쪽에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쓰고 있고, 우리나라에 한 6천만 대 정도에서 5천만 대 정도 이 마그네트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물에는 이 마그네트라는 제품이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 두 가지 보시면 여기 솔레로이드 방식의 마그네트입니다. 솔레로이드 방식의 마그네트는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코일이 감겨져서 전기가 들어오면 자석화가 돼서 접점이 붙어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면 2차 측에 전동기나 모다나 아니면 형광등이나 이런 것들이 온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적으로 오프를 하는데 오프를 시키고요. 온을 하게 되면 이제 온을 하게 돼서 전원이 들어갔다가 빠졌다고 하는 동작을 하는 게 이 마그네트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현재 마그네트 제품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개발하면서 하나하나가 좋아진 점인데요. 보시면은 요가 두 가지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영구자석형 마그네트입니다. 사이즈나 크기나 모든 게 똑같습니다. 안에 메커니즘만 저희들이 좀 틀리게 잡아놓은 거고요. 보시면은 이 두 개가 한 개가 한 8W에서 9W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지금 보시면은 17W 정도에 대한 에너지를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전자석입니다.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자석을 만들어 넣어서 온오프라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동작과 동시에 이렇게 전기를 17W 정도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8W, 9W라 그러면 하나 쉽게 얘기하시면 형광등 하나 정도에 대한 전기를 먹고 있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즈가 거의 측성이 있는 사이즈 보시겠지만 이게 크면 클수록 전기는 더 많이 먹습니다. 왜냐 그러면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크면 클수록 많은 코일이 전기가 들어가야 온오프라는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면 클수록 에너지 소비는 더 많은데요. 저희들은 크면 클수록 똑같습니다. 보시면은 0.8W밖에 안 나죠. 두 개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0.5W밖에 안 났습니다. 그러니까 95% 에너지 절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얘는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더 먹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커도 0.5W입니다. 얘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를 쓰므로 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 한 6천만 개가 깔렸다고 하시면요. 6천만 개에 대한 형광등은 안 켜거든요. 이걸로 다 켜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양강댐 정도에 대한 발전소 하나, 한두 개 정도는 없어져도 되는 정도에 대한 에너지 절감인데, 또 한 가지가 이 솔레노이드라는 게 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안에 코일이 감겨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서 자석으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가 아무리 작게 들어가도 50도 이상에 대한 열이 계속 발생돼요. 온도가. 그런데다가 이 솔레노이드 방식에 대한 구동에 대한 접점 자체가 문제점이 많아서요. 불량이 상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제 전압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순간적으로 180, 우리 보통 220, 이게 이제 220 정도에 대한 전압인데, 이 솔레노이드가 오동작 할 때나 보면 이렇게 웁니다. 하고 이제 울죠. 전압이 떨어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웁니다.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붙은 것도 아니고 이 안에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 접점이 붙어가고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써볼게요. 안 울죠. 저희들 걸 연구소 학교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동작을 이제 페일이 돼서 했으면은 이 상태에서는 마그네트가 투입되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솔레노이드를 투입하려고 계속 하면 웁니다. 이게 불량이 되고 사고의 원인이 돼요. 화재의 원인이 돼요. 근데 저희들 건 아예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소리도 안 나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압이 안정적인 전압, 한 180 정도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전압이 오면 그때 가서 들어갑니다. 이게 솔레노이드는 무조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구성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충분히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게 저희들이 이제 연구자석형 마그네트인데, 여기 보면 소형 연구자석형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석이라고 하시면은 아니 막대 자석, 우리가 보이는 막대 자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대 자석이 아니고요. 히토리입니다. 막대 자석은 자석을 빨리 있습니다. 그리고 수명이 오래 가지도 못하고요.
온도에 엄청나게 약합니다. 저희들은 이 자체가 일반 자석이 아니라 히토르 계통의 자석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붙어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들어갈 필요 없이 얘는 죽은 놈입니다. 근데 솔레노이드는요, 얘는 계속 살아있죠. 전기가? 예,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그네트가 쓰는 전기 자체가 교류거든요. 그러니까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교류라는 전기 자체가 미세하게 떨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명도 약하죠. 저희들은 이 상태가 죽은 놈이기 때문에 어떠한 뭐 불량률이나 이런 것도 온도에 대한 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그냥 자석으로 해서 붙어버리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개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레노이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없앤 거고요. 또 한 가지가 220 정상적인 전압을 잡고 있으면 이 기존에 있는 마그네트가 요즘 들어서 순간정전, 형광등이 깜빡거리든가 몇 미리세컨에 들어오는 형광등이 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은 고주파, 내가 원하지 않는 고주파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얘는 꺼집니다. 순간정전이. 저희들 거는 괜찮죠. 보시면은 바로 꺼지죠. 그냥 형광등 깜빡인다 그러면은 코일에 감겨 있는 자석이 몇 미리세컨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자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얘가 순간정전이 취약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기본 2초까지는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 조금씩 틀립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대한 특정.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저희들이 이게 스펙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건물 짓고 있는데 인천공항에 탑승동을 새로 짓습니다. 공항 지어서 새로 짓는데 거기는 전기료보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자체를 이제 시방에 스펙인이 되어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요게 지금 기존에 있는 솔레노이드 방식의 마그네트입니다. 요게. 그리고 요게 저희들 제품이지만은 제품의 특성상 빨리 떨어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초도 2초도 붙잡고 있는데 2차 쪽에 부하에 문제점이 생기는데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순간정전 없는 타입의 연구 자석품 마그네트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순간정전을 0.2초로 잡았고요. 요거는 0.5초, 요거는 1.2초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순간정전이 들어오면 쟤들 둘이는 바로 떨어집니다. 솔레노이드는 순간정전 없는 타입의 연구 자석형 마그네트든 얘들은 이렇게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들은 세팅해 놓은 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소화학단지 같은 데는요, 공단에서는 어떤 공정에 대한 사고 원인이나 여러 가지 원인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순간정전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많이 봐요. 삼성전자 같은 데는요, 이 순간정전 1초 잡으려고 몇십만원 장비를 또 넣습니다. 유니트. 이 순간정전 1초 잡으려고. 근데 저희들은 그럴 필요 없이 이 안에 그 기능이 내장돼서 납품이 가능하니까 훨씬 유용한 거죠. 보시면은 얘는 순간정전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떨어지는데 얘는 안 떨어지죠. 0.2초. 그러면 0.2초 동안 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0.5초 동안 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되고요. 이것도 1.2초 동안 오프 신호가 들어와야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보시면 정전이 이렇게 들어오면요, 그렇죠, 숫자적으로 나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마그네트는 무조건 떨어져야 됩니다. 어떤 뭐 과부하나 과전류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왔을 때는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 제품이지만은 이 안에 순간정전이라는 것들을 내장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순간정전이 정전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고주파가 이제 순간적으로 들어오면요, 얘는 바로 그냥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장치에 우리 보통 건물의 유니트마다 마그네트가 엄청나게 달려있죠. 몇만 개가 달려있는 공장들도 있고 2만 개, 3만 개 달려있는 공장들이 있어요. 순간전이 왔다 그러면 걔는 다 오픈합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다 켜야 돼요. 그게 뿐만 아니라 2차적인 생산시설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마그네트가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도 장비 없이 저희들이 이렇게 순간정전을 유저 측에서 원하는 대로 순간정전을 잡을 수 있는 거고요. 이 기본에 있는 솔레노이드는 별도 장비를 넣어야 순간정전을 잡을 수 있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물품 등록이 되는데, 포스코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이겁니다. 저전압. 이게 우니까 계속 이런 문제점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같이 120 전압이 되면 위험하니까. 왜냐하면 전압이라는 게 떨어진다는 거는 전류값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부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양이 만약에 100A 쓰는 놈이 있는데 200A 이렇게 들어오면은 부하 측에 큰 무리가 가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보호장치들을 달아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오시아 같은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이 달려 있는데요. 그런 것들 대신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나 아니면 그 장치가 고장났던가는 포스코 같은 데는 전압을 얘들이 180 전압되면 떨어지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저전압 방지 기능을 이 안에 내장시켜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그런 것들이 전혀 불가능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그럼 가격 엄청나게 비싸겠네요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개발할 때 좀 실수한 게 뭐냐면 얘가 마그네트라는 놈이 가격이 너무 싸요.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10,000원, 20,000원 밖에, 솔레드 기존에 이렇게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붙여지는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후임마다 다 틀린데요. 지금 보시는 이렇게 큰 놈들 같은 경우나 큰 것들은 거의 가격대가 솔레노이드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작을수록 저희들이 마그네트의 메커니즘을 넣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가격대가 조금 비쌉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소비 전류가 그 카탈로그에 보시면은 이 소비 전류가 얘가 거의 ROI라는 것들을 뽑게 돼요. 저희들이 제한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그네트가 요게 한 만약에 10,000원인데 너가 20,000원 냈어. 그러면 20,000원 냈을 때 너희들이 필요한 금액 그럼 얼마 있으면 본전을 뽑을 수 있어? 그러면 거기다가 2년에서 길게 가도 3년 안에 다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회수율.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2년 있다가 전기 에너지로 해서 돈 회수 다 되죠. 그 다음부터 이게 수명이 15년에서 20년입니다. 예, 수명이. 더 길게도 갑니다. 솔레노이드 기존에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수명이 더 넓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돈을 버신다고 생각하시고 또 한 가지가 순간정전 방지 기능 및 저전압 방지 기능 여러 가지 기능들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뭐 만약에 플랜트 웬만한 저희들도 여수나 울산에 화학단지 가면 웬만한 공장이 10,000개, 20,000개 정도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그럼 이 공장에 이걸로 마그네트 바꾸시면 형광등 10,000개에서 20,000개 안 켜는 효과를 보신다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오세요. 감히. 그러면 이 공장에 형광등 10,000개가 거의 10,000개에도 안 돼. 거의 달려있으면은 그만큼 형광등에 대한 전기 에너지 절감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발전사 쪽에 얘기하시면 뭐 화력 발전이 이렇게 보시면 뭐가 좋냐 그러면요. 역률입니다. 역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한전에서 전기를 100을 줘요. 그럼 우리가 쓰는 게 100을 다 쓰면은 알뜰하게 쓰는 거죠. 100을 줘서 100을 준대. 우리나라 전기 요금 체계도 마찬가지고 쓴 만큼만 전기 요금을 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역률이 좋고 안 좋고에 따라 전기 요금도 싸지는데 역률이 얘는 솔레노이드는 0.2입니다. 20% 30%밖에 안 되죠. 왜 약하냐 그러면 코일이라니까 이 코일이라는 성능 때문에 전기로 해서 전기를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환원이 돼요. 이제 쓸데없는 전기를 줬는데 쓸데없이 사용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많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들은 1입니다. 그러니까 한전에서 100을 줬으면 100만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0.5인데다가 역률도 1이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도 월등하게 좋은 거죠. 사실은 중국에도 이 제품이 있습니다. 중국 제품이 있는데요. 중국 제품에서 또 가장 좋은 게 중국 정부에서요. 고효율 기자재 에너지 인증을 받아서 돈을 줍니다. 지원금을. 그런데 안 씁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 제품을 저희들도 샘플 다 테스트해서 갖고 와서 싸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첫 번째가 눌러버리면 이렇게 붙습니다. 이게 원래 붙어버리면 안 돼. 원래 이게 마그네트가 눌렀을 때 전기가 흐를 때 붙어버리면 안 되는데 중국 거는 붙어버린데다가 성능상의 문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요. 이거보다 솔레노이드 우리 연구자재용 마그네트도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안 쓰죠. 왜냐? 이쪽에 2차 쪽에 있는 부하들이 또 중요한 설비들이 들어가는데 이거 지원금 얼마 받으려고 뭐 몇만원 3만원짜리 지원금 얼마 받으려고 얘들이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중국 쪽에 바이어하고 계속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왜냐면 워낙 짝퉁이 많아서 LS 산전이나 이런 데 대기업 짝퉁도 엄청나게 많아서 못 잡습니다. 기술 유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빨리 이게 좀 고효율 기자재 인증이 되면 좋은데 알다시피 저희들께 이제 그거 보시고 하시면 쉬우실 겁니다. 왜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코일 방식이요. 기존에 있는 솔레로이드 방식하고 틀린 게는 가동 코일하고 고정 코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자석이라는 제품이 극성이라는 게 있어요. 같은 극성, N극 X극이 있듯이. 이래 보시면은 전기를 넣어서 다른 극성을 만들어줘서 붙어버리고요. 전기를 넣어서 같은 극성을 만들어서 밀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기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기존에 얘기했던 솔레로이드 방식하고 똑같이 스프링이 있습니다. 안에. 그러니까 걔는 솔레로이드는 스프링 힘으로만 들어갔다 놨다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자석의 힘으로 해서 더 빨리 떨어지죠. 이 떨어지는 게 왜 좋냐 그러면 이게 천천히 떨어지면요 서지가 나옵니다. 스파크가 전기가 나요. 우리 보통 콘센트 가지고 꽂았다 뺐을 때 번쩍거리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얘들 수명이 상당히 영향을 줘요. 저희들은 자석의 힘으로 밀어내면서 스프링의 힘으로 밀어내니까 서지도 좋고요. 기존에 다른 회사 제품, 우리나라에 솔리드에 나오는 제품에 홀딩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이 자석이 붙었을 때에 대한 힘입니다. 충격이 주죠. 이렇게 차단기 같은 거 동작하든가 옆에서 뭔가 충격이 줬을 때 떨어지죠. 이런 순간적으로 걔들보다 저희들 께 이 붙어있는 홀딩력이 2배입니다. 자석의 힘. 그러니까 다른 회사 제품은요 포이스트용이 따로 나오고요 엘리베이터용이 따로 나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나 접점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가형이 일반적으로 솔레로이드 방식이 저가형이 나오고 고가형이 나오고 고가형은 당연히 비슷하겠죠. 근데 저희들은 다 씁니다. 홀딩력이나 여러가지 접점에 대한 것들만 업그레이드 시키면 되기 때문에 뭐 포이스트용이라고 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대로 가요. 포스코에도 포이스트 쪽에서 이걸 쓰자고 먼저 제의가 또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돼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카탈로그 보시면은 한국주식산업부에서 녹색 기술 인증도 저희들이 에너지 절감됐다고 마그네트로 녹색 기술 인증을 받은 겁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안정성, 온도에 대한 안정성,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요걸 아까 전에 좀 말했던 순간점점 방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기술적인 자료입니다. 그리고 분석해보면은 뭐 소비 전력도 있고 뭐 저탄소 녹색 성장에 대해서 맞춰갔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간 1년간 뭐 400A 기준 잡았으면 에너지 효과에 대한 것들이 있는 것들은 분명히 환산 가치는 분명히 있습니다. 뭐 3,500억이든 1,400억이든 환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어떻게든 이 제품이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아버리면은 그만큼에 대한 효과를 본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요금이나 수요가 때문에 7.2기가 발전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매년 3,300억, 우리나라에 거의 5천만 개에서 6천만 개에 대한 제품들이 모든 제품이 저희들 회사처럼 연구자석형 마그네트로 바뀐다 그러면 지존대한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뭐 기존 녹색 성장에 대해서 뭐 CO2 요소탄소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사실은 지금 대기업에서 LS 산전에도 이게 나올 겁니다. 연구자석형 마그네트. 저희들하고 다른 컨셉입니다. 저희들이 특허가 여기는 지금 7개가 되어 있지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허가 10몇 개까지 넘습니다. 그러니까 LS 산전에서는 이 연구자석형 마그네트가 아니라 패널 자석을 옆에다 둬서 아마 에너지 소비를 조금 줄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올 하반기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훨씬 좋습니다. 홍보 효과가 대기업에서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약점이 홍보잖아요. 근데 LS 산전에서 원래 사실은 저희들이 2년 동안 LS 산전하고 OEM 생산기를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쪽도 우리 기술 많이 저희들이 오픈도 해드리고 했었죠. 그러다 잘 안 돼서 자기들 스스로가 그냥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 컨셉으로 도저히 못 나올 겁니다. 특허 때문에. 다른 게 나오겠죠. 이제 그건 이제 아마 올 하반기 때 LS 한정기 나오면 컨택이 돼 있을 건데요. 저희들이 좋은 거는 어떻게든 대기업이 원래 저희들하고 안 됐을 때는 결렬됐을 때는 이게 시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제품화가 안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결렬됐는데 산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면 어느 정도 시장성도 보고 있는 거고 어느 정도에 대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쟁이 되는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에너지 소비율을 30%밖에 못 줄였을 겁니다. 여기 보이는 에너지가 막 8W, 9W가 되는 게 6W 정도밖에 못 줄였을 겁니다. 저희들처럼 0.5W까지 못 줄였을 겁니다. 그래 되면 저희들은 분명히 가격 비교도 될 거고 가격보다도
기술적인 에너지 절감률이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서 분명히 경쟁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색 기술 인증이나 각종 특허들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그냥 우리 절전형 마그네틱에 대한 시박이나 이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필요하신 대로 이렇게 시박 작업 해놓으시면 저희들이 스펙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포스코 포항제철에 들어가 있고요. 아이테스트 반도체 공장이고 지금 제품이 2011년부터 납품해서 하자가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역사박물관에도 납품을 했고요. 그리고 인천 청라 시절은 뭐냐 그러면은 마그네트가 들어가는 가장 악조건이 되는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포스코하고 가로등 분전반입니다. 가로등 분전반은 아시겠지만 옥외에 설치합니다. 밖에 외부에요. 그러니까 온도도 민감하고 여러 가지 사용에 대한 환경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됐던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리가 됐냐 그러면 포스코가 가장 안 좋은 안점이 철가루입니다. 포항제철이나 저희들 지금 동부제철에도 지금 납품해서 레퍼런스 하고 있고 현대제철도 곧 쓰겠다고 했는데 뭐냐 그러면 철가루가 많은 데는요 자석이 힘이 있어서 너희들 문제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일부러 철가루를 저희들이 뿌립니다. 보이는 데서 뿌려서 보면 철가루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자석이 들어가면요 가까이 가는 순간에 철가루가 이렇게 퍼집니다. 자석이 컸을 때. 그러니까 붙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기존의 제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마그네트가 불량률이 심한 거리고 소음이 계속 떨리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전압이 떨어지는 게 딱 두 가지인데요. 전압이 떨어져 이렇게 생겨나는 거고 이 사이에 먼지가 끼는 겁니다. 먼지가 끼어서 이게 붙으려고 하는 힘은 있는데 이 안에 이물질이 끼어서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같이 이런 현상들이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량률이 상당히 심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없애버렸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은 여기까지고요. 뭐 더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일반 지금 그 분전반에 전기 일반 상가나 분전반 들어가면 예, 있죠. 다 있죠. 그게 스위치 올렸다 냈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단기. 네, 차단기 맨 위에 붙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같은 경우는요, 차단기가 있고요. 그 밑에 이게 마그네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차단기는 전원만 주는 거고요. 그렇죠. 얘를 원격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만약 모터를 돌리고 싶은데 가서 돌리는 게 아닙니다. 자동 수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항상. 네. 수동으로 놓았을 때는 지금 말씀대로 스위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누든가 빼든가 하면 되는 거고요. 원격에서 그 컴퓨터로 보통 시그널을 주면 얘가 온하고 오프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단기는 수동이죠, 항상. 손으로 올리고 손으로 빼야 되는데 그건 항상 온으로 가 있고요. 전원을 주겠고 온으로 해서 올려놓고요. 이것들은 원격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온오프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전기에 쓰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차단기처럼 ELP 같이 이런 형광등 같이 쓰는 것들은 전기를 보통 있고 스위치가 따로 있잖아요. 벽에다 스위치 있는데 그런 스위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수동이고 이건 자동으로? 자동으로 원격에서 온오프. 스위치를 기계에서 켰을 때 이거 자동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자동으로 전원을 이렇게 말해서 이런 온오프라는 동작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이렇게 손으로 누를 수도 있고요. 원격에서 컴퓨터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타이머. 쉽게 말해서 24시간, 10시부터 11시는 온이 되고 그 다음 시간은 꺼져 있으라고 해서 세팅을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PLC라는 컴퓨터 같은 부품 등을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동작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건물은 다 들어갑니다. 그게 몇 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일반 프렌트 쪽 공장은 웬만한 공장들은 거의 10,000개에서 20,000개 정도 들어가요. 일반 이런 건물들도 한 1,000개 정도에서 2,00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금 정확한 그 표준말 명칭이 마그네틱 컨택터입니다. MC가. 근데 이제 코일 방식하고 지금 연구자석형 방식이고. 예. 근데 저희들 개발에 그때 좀 전에 말씀 서울대학교에서 이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그냥 이게 근데 왜 이 제품이 왜 이제 나왔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이 좋은 제품이 왜 이제 나왔어 그러면은 이게 대한 저희들도 6년 동안요 이것만 봤습니다. 기술자 15명. 왜 그러냐면 이 거리도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이 누르는 거 이게 눌렀을 때 이거
이거 하나 올라와야 되는 거 있죠.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1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도 세계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거 하나 올라오는 게, 이거 하나 잡는다고 중국에서는 못 잡았겠습니까? 중국 제품. 이거 하나 잡는 것도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그러니까 자석이라는 놈이 원래 좋은 게 붙어 있어서 좋죠. 떨어뜨려야 되지 않습니까? 마그네트라는. 근데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 붙어 있으면 사고입니다. 2차 측에. 전기가 계속 들어가는 게 사고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잡고 얼만큼 안정성이 있냐 이런 것들이죠. 현재 지금 뭐 건설사들이나 삼성이나 현대나 뭐 대림이나 이런 데는 웬만한 현장들은 저희들 다 한두 현장들은 납품해서 레퍼런스 만들고 있고요. 지금 혁신도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LH 본사 사업도 그렇고요. 대한지적공사나 몇 군데 현장들은 저희들 다 벌써 다 납품해서 벌써 쓰고 있습니다. 그 지금 그 구입 방식은 전기를 줘가지고 가고 저건 지금 자석 기름으로 히터리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기가 계속 나오면 자석이 되는 거고요. 얘는 순간적으로 전기를 먹습니다. 보시면은 투입해 보면은 여기 전기 얘는 17W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으로 전기가 꺼보면은 이 순시전력이라는 건데 보시면은 18W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저희들도 순간적으로 전기를 먹습니다. 이걸 붙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특성을 만들기 위해 순간적으로 전기를 먹고 순간적으로 전기를 빼버립니다. 보시면은 올라가죠. 4.몇 A 14W 올라가죠. 그러다 똑 떨어지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전기를 딱 200ms만 딱 먹고 그 다음부터는 이 동작하면서 그런 전기를 그러니까 이거 죽은 0.5W 같으면요 대기전력 수준도 안 됩니다. 죽은 놈인데 그냥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계속 하는 거죠. 여수항까지 한 공장은요 한 2만 개나 1만 개 정도 되는 걸 3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바꿉니다. 고장비를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장나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자측의 생산 라인이 정지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든 안 나든 3년 정도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고장 교체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자석은 영구적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희들의 수명이요. 그러니까 히토리계의 자석의 가장 약점은 온도입니다. 저희들 쓰고 있는 히토리계는요 160도씨 되면 자석이 떨어지게 됐어요. 160도씨.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자석을 이룰 염려가 없고요. 막대 자석, 일반 패널 자석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석을 이루는데요. 히토리계는 100년에 0.1% 떨어집니다. 100년에 0.1%. 그러니까 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라 그냥 보통 우리 20년 보면 그 안에는 내가 자석이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대신 이 사용 온도가 160도씨 이상 되는데 160도면 얘는 주변에 있는 플라스틱이 녹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상온 온도에서는 그냥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약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홍보를 제대로 못했고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도 만들고 투자도 좀 받아서 좀 제대로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을 소구를 해서 네. 어떤 얘기가 돼서 와서 시연을 한다든가 또 거기다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현장에 와서 그쪽 관계자들한테 뭐 말로만 일단 카드라고 말로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 드려서 만들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을 한번 할 거고요. 필요하시면 할 거고요. 그 현장에서 요구하시면은 몇 개 정도를 아마 대부분 샘플 잘라고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드리면은 그 붙여서 쓰실 겁니다. 써보고 테스트 자기들도 해볼 거고. 그거는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대신 뭐 그거는 나중에 커피 상무님한테 이상무님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순간정전에 대한 거 지금 보면은 뭐 0.2와 0.1초부터 시작해서 1초 이런 것은 그 현장 특성에 맞게끔 주문해서 가주는 게 맞죠. 왜냐하면 최대치가 0.2초인데요. 문제가 뭐냐면 0.2초 같은 경우는 정전입니다. 2초 같으면 정전입니다. 최대치가 2초를 잡고 있는데 2초면은 정전이죠. 2초 같은 정전이죠. 근데 정전이라서 2초까지는 사실은 잘 안 거래드립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0.5초에서 거의 대부분이 1초 그 사이를 많이 합니다. 0.5초만 잡아도 상당한 거고 1초만 잡아도 상당한 거고 그 안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세팅을 해달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사실은 약점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스위치 형식으로 0.5초 했으면 좋죠. 그게 아니에요. 제작할 때 필요하시면 1초라고 해주시면 1초로 세팅해서 나갑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안에 소형 기판이 하나 들어갑니다. 기판이 하나 들어가는데 몰딩을 100% 합니다. 저희들은. 왜냐 그러면 이게 동작을 하는 놈이기 때문에요. 몰딩을 두껍게 안 하면요. 기판이 충격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몰딩을 강력하게 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딩할 때 그 세팅해서 나갑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이 스위치를 많이 쓰는 일반 상가 말고 대부분 공장에 있는 뭐 제조업 네, 공격전이 그렇죠. 있는데 그럼 그런 데가 저는 잘 몰라서 수간정전이 1년이면 몇 번 정도나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니까 그렇지 않으면 조경이 자주 있습니까, 수간정전이? 보험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수화학단지에 네. 외산 제품으로 해서 장비가 하나 딱 들어갔어요. 순간적으로 어디가 들어갔었어요.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순간적으로 한번 들어오면 몇십억에 대한 몇백억에 대한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장비를 설치를 했는데도 그게 30%가 불량이 났어요. 순간정전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 장비를 쓴다고 해서 정전을 할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장비를 해놓고 보니까 나중에 순간정전이 정말 났어요. 왔는데 30%가 불량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안에 내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은 안에 세팅돼서 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테스트해도 됩니다. 눌러도 쉽게 말해서 현장에 눌러볼 수 있다는 눌러보죠. 그러니까 그런 테스트는 몰라봐도 얘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원하는 테스트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거 쭉 이렇게 눌러보면 되죠. 그러니까 정지는 안 되니까 이런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계속 동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순간전전 방지가 저희들이 제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뭐 몇만 원씩 받는 거 아닙니다. 기능 몇천 원씩 하면서 천원, 지천원 밖에 안 올라갈 거예요. 그래도 이 기능이 하나 더 붙이는 거 10만 원짜리 들어가는 것보다 1,000원, 2,000원 더서 이 기능을 든다는 게 얼마나 커요. 이게 보험입니다. 이게 순간전전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오면 큽니다. 건물 말고 뭐 어떤 장비가 이 전기를 많이 쓰는 장비 같은 거 이런 게 전기가 들어가죠. 그걸 뭐 결과는 똑같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마그네틱 2차 측에 쓰는 부하들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다가 1만원짜리부터 10만원, 100만원짜리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걔가 쓰는 전기를 알 수 없습니다. 그건 요즘 고열 모터도 쓰고 고열 모터 쓰고 써서 많이 바꾸죠. 대신 얘가 먹는 거, 마그네트가 먹는 전기에 대한 소모전류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요. 마그네트라는 놈이 전기를 많이 먹는 건 아닙니다. 부하도밖에 안 먹습니다. 일반도 하나 정도밖에 안 먹는데요. 우리나라의 수량이 워낙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얘가 하나 먹는 게 하나 종류라지 라고 생각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모 발전소를 갔더니 저희는 쓰는 게 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기는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지금 말씀드린 순간전전이나 저전압 방지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1차적인 레퍼런스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절감입니다.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당신의 쉽게 설명, 아까 전에 말씀드려서 르노 삼성 자동차에 가서 쉽게 설명드렸죠. 여기 르노 삼성차에 이거 마그네트 몇 개 있어요? 한 몇만 개 있죠. 그러면 이거 바꾸시면요. 그 몇만 개에 대한 형광등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그네트가 작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큰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런 거. 저런 거는요. 한 20m 됐습니다. 소비자료가 20m 됩니다. 그럼 훨씬 더 레퍼런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포스코도 저런 큰 것들이 많지 작은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훨씬 더 좋은 거죠. 지금 기존 코일형 마그네틱 컴퓨터하고 저희 거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적으로 그래서 100% 비싸다든가 200% 비싸다든가 보통 금액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요. 얘가 그냥 10,000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본 자금 이게 10,000원이면 우리 2만 원 한다는데 10,000원 쓰니까 이게 참 이게 무슨 이게 솔레노이드 방식이에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LS 한전에서도 이거 만들지만요. LS 한전에서 이거 저작품 못 합니다. 차단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마그네트가 필요하다면 작은 거는 돈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얘를 무시를 못 하잖아요. 분명히 저희들은 뉴 프로덕트입니다.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얘가 10만원씩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사용하는 게 같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금액적인 것들이나 단가이기 때문에
작은 거는 한, 이게 만원짜리면 2만 몇천 원, 뭐 3만 얼마 가까이 가겠지만은, 크면 클수록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많을 거고요. 보통 이게 들어가는 판넬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는 판넬이 하나 있으면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만 한 면이. 거기에 마그네트가 한 20개에서, 안에 들어가 20개 정도 들어가는데, 400만 원에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400만 원짜리 몇십만 원 내고 해준다고 생각하면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고효율, 이거 ROI나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은, 좀 전에 말씀 금액고 100%든 만 원 더 비싼 거 2년 안에서 3년 안에서는 ROI 100%. 현재 납품했던 실적이 여기 있습니까? 요 좀 전에 보셨던 예, 거기 다 제안서에 있습니다. 예, 자료 있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파일럿도 필요하시면은 제가 메일로라도 보내드릴 테니까 저기 제안서나 영문 자료 필요하시면은 여기 대해서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자석형 마그네트가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슈나이더도 그렇고 있는데요. 저희들 본 게 중국 제품은 좀 전에 문제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슈나이더 나머지 것도 똑같이 솔레로이드에 자석 조그만 거 하나 더 들어가서 에너지 소비를 20% 30% 절감하고 뺏긴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저희들한테 컨택이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잘 안 맞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데에 대한 전문적인 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제품이 좋네 라고 해서 컨택만 한 거지 뭐 정확하게 제품을 컨택해서 된 것들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100% 외국에 전칭하지 하는 것들에 계약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아직까지.